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한번 찍어봅니다. 요즘에 좀 너무 바빠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매번 촬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고 이러면 이제 촬영하면 되는데, 이번 영상도 무뽑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AMD 정품 쿨러 무뽑기 방지하는 방법이랑요, 이렇게 이 쿨러 자체가 완전히 파손되면서 뽑힌 경우에 CPU를 드러낼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상태 보이시죠? 얘도 뺑 돌아가면서 핀이 다 아작났어요. 이제 몇 개가 크랙이 심해서 이제 부러질지는 그건 교정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묵뽑기를 해서 제 쪽에 보내실 경우에 얘를 이제 우리 일자 드라이브 있죠? 일자 드라이브나 이런 뭐 송곳이나 이런 뭐 칼 종류로 이렇게 밑에를 찔러 넣어서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떨어지는데, 잘못하면 여기 이제 PCB 기판 있죠? 이 기판 쪽에 드라이브를 넣어서 이렇게 들어버리면 기판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판이 파손되면 걔는 수리하고 나서도 다른 문제가 이제 불량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경우에 제거를 하시려면 이제 조금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어떤 꺼즈나 이런 걸 제대로 잘 감싸서 이렇게 이제 떼내야 되거든요. 열을 가해서 이제 떼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완전히 굳으면 열을 가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뽑혔을 때 이거 떼는 방법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에서 이제 정품 쿨러랑 또는 뭐 사제 쿨러도 마찬가지겠죠. 붙어 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무뽑기를 안 하게끔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CPU를 추출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고 수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수리, 일단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수리하고 나서 CPU가 정상 작동하는지는 봐야 되겠죠. 이게 좀 문제예요. 그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열판 자체가, CPU 방열판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이게 밀착이 한번 돼버리면 스멀이 다 굳게 되면 완전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클립만 제거하는 순간 이게 탁 튀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이분은 뭐 메모장에 뭐 다른 내용을 안 적으셨어요. 근데 뭐 저희 쪽에 뭐 카톡으로 뭐 상담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메모지에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분도 서울에서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메인보드에 지금 이 AMD 클립 잡아주는 이 부분 있죠? 이거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제가 교체해드린다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 부분 있죠? 이 클립 부분이, 예, 여기에 이제 우리 클립이 다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정도로 심하게 뽑힌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강제로 막 전체를 드러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배송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뽑힌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 클립을 드러내면서 잘못 드러내서 이제 이렇게 CPU가 붙어서 딸려져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완전히 클립이 다 부러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시라고, 뭐 제가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닌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괜찮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일단 이렇게 되면 쿨러에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드라이기나 이런 걸로 열을 약간 가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전에 지금 여기 서머를 좀 닦아내야 돼요. 요거 CPU 드러낼 때 잘못 드러내면 CPU가 더 심각하게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완전 지금 서머리 거의 다 굳어 있는 상태예요. 쉽게 싹 닦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장갑을 끼시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 무뽑기는 깨끗하게 핀이 안 틀어지고 잘 뽑혔어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다가 이제 탁 튀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바닥에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CPU가 또 이제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이유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접수되는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제 AMD는 요거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요거 빼는 방법은 이게 장갑을 이렇게 끼시고요. 이게 손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지죠? 이쪽으로 이렇게 탁 돌리시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을 막 이렇게 한다든지, 칼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 밑에 방열판 쪽으로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이 방열판도 흠집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PU에 붙어 있는 얘도 흠집이 나요. 이제 흠집이 나면 어차피 서머리 어느 정도 메꾸면서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흠집을 안 내고 떼려면 이런 방식으로 떼시는 게 좋아요.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하시게 되면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갑을 항상 끼시고, 이 사면을 잡고 약간만 비틀어 주시면, 조금 힘을 가해서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얘는 지금 좀 세척을 하고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완전 사면 자체가 핀이 다 골고루 다 부셔져 있어요. 부셔져 있고 막 틀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자, 이 정도로 뽑히면 CPU 소켓도 아작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뭐 심각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CPU 소켓도 많이 틀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사면이 다 지금 다 누워있는 상태예요. 누워있죠. CPU는 라이젠 7 2700X에 라이젠 7 2700X고요. 자, 얘도 좀 닦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CPU는 빼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CPU가 만약에 이렇게 소켓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소켓에 정상적으로 물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위에서 이제 CPU를, 그러니까 쿨러를, 이게 CPU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쿨러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걸 뺀다고요. 클립을 탁 빼게 되면 이게 조금 이제 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 튀어 올라가요. 이거 탁 드는 순간 탁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CPU가 이미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CPU가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들려버린다고. 들려버리면 이걸 잘 모르고 또 반대쪽을 이렇게 눌러버려요. 다시 장착하신다고. 누르고 막 반대쪽 거 들다 보면 결론 빼보면 소켓이든 CPU든 이제 심각하게 데미지를 많이 받죠. 예. 이 라이젠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 빼실 때 이 손으로 CPU를 꽉 누르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눌러서 메인보드가 뭐 부서지거나 쿨러가 부서질 정도로 누르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힘을 가하시면서 얘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힘을 주고요. 꽉 누른 상태에서 얘 클립을 먼저 이렇게 들어서 빼주시고요. 반대쪽으로 누르신 상태에서 반대쪽도 당겨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들면 CPU가 따라 올라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스몰 패스트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잖아요. 빼고 난 다음에는 이 쿨러를 누른 상태에서 약간 틀어주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에 확 제끼지는 마시고요. 약간 미세하게 트시면 이게 약간 이렇게 틀리는 느낌이 나요. 그때 조금 더 틀어주시고 이쪽도 조금 더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쪽 방향으로 빼시면 돼요. 밀어서 이렇게 들어서 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 옆으로 밀어서 빼시면 돼요. 뭐 이쪽 방열판이 좀 이쪽 편에 메인보드에 많이 있으면 이쪽 편으로 받치겠죠. 방열판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미셔서 싹 당겨내시면 CPU는 소켓에 그대로 장착된 상태에서 쿨러만 빠져나옵니다. 이거 누르고 클립을 든 상태에서 이제 클립 다 뺐다고 해서 들어버리면 또 이제 못 뽑기가 되거든요. 근데 클립을 제대로 잘 빼신 다음에 일자로 딱 들면 못 뽑기가 된다 하더라도 핀이 틀어지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잘 뽑으시면. 이제 그렇게 잘 뽑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이제 핀이 하나도 틀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아까 공구 같은 걸로 이렇게 탁 제끼게 되면 이게 탁 튀어나가서 바닥에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2차적인 이제 데미지를 또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사면을 잡고 이렇게 틀어주시면 돼요. 손으로 반대쪽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한쪽으로 밀면은 잘 안 되거든요. 사면을 잡고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만 힘을 줘서 틀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CPU가 뭐 날아가거나 바닥에 떨어질 일은 없겠죠.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선 CPU 한번 볼게요. 많이 심각하죠. 크랙이 완전 심하지 않으면 교정은 100%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꺾였거나 뒤쪽에 벌써 크랙이 나 있는 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 크랙이 심하면 이제 뽑고 다시 새 핀으로 접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뒤쪽에 지금 크랙이 가 있죠. 얘는 이렇게 들면 그냥 부러져 버려요. 부러져 버렸죠. 이렇게 심하게 크랙이 가 있는 애들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고, 그나마 얘는 이제 뭐 가쪽 핀들이 이렇게 다 누워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CPU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고, 얘도 아작이 났죠. 이렇게 보면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자, CPU는 일단 이렇습니다. 이렇고 메인보드 한번 볼게요. 자, 메인보드 클립 파손된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 부러져 버렸죠. 정상적인 제품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클립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다 이게 이 플라스틱이 그렇게 약한 플라스틱은 아니거든요. 열에도 강하고 조금 강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부러졌다는 거는 조금 의문이네요.
뭐 다른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보드에 큰 데미지가 없어야 될 텐데. 자, 소켓을 이렇게 보면 표가 안 나요, 소켓은.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바를 잡고 50%만 살짝 올려봅니다. 다이로도 표가 안 납니다. 지금 어느 핀이 이제 파손된지 표가 안 나잖아요. 근데 50%만 살짝 레바를 내려보시면, 자, 이제 핀들이, 이게 이제 삐 반사로 인해서 핀이 안 맞는 곳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눌려져서 들어갔다는 거죠. 핀들이 이제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고, 이 밑에는 아예 핀들이 안 보이죠. 네, 안 보인다 보시면 되고, 이쪽 부분들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 상단도 조금 그렇고요. 얘는 이제 다행히 소켓이 그렇게 완파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안에 핀을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가이드는 지금 바로 교체를 하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고요. 이거는 미리 교체를 해둘게요. 연주 다 부러져 버렸죠. 이렇게. 여기도 부러졌어. 양쪽 다 부러졌어. 자, 이제 소켓을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CPU는 아까 봤으니까 소켓부터 열어서 레바를 이렇게 다 제쳐 주시고요. 좀 밑에 부분 얘만 약간만 이렇게 들어서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올려주고요. 좌편을 잡고 이쪽 레바 잡고 직선으로 이렇게 착 올려주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졌죠. 얘는 뭐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뭐 핀이 완전히 말리거나 꺾이거나 그런 핀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돼 있어도 접점이 다행히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접점이 잘 되게끔 교정을 조금 시켜주면 되겠죠. 그나마 CPU 상태를 봤을 때 소켓은 완전히 엉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켓은 그나마 그렇게 뭐 파손이 많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각도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죠. 메인보드는 CPU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교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CPU부터 복구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또 시간이 좀 장시간 걸릴 것 같은데, 다 하고 또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영상은 빠른 배속으로 돌리겠지만, 이제 핀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 꺾인 방향으로 해서 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안 하시면 이제 반대쪽에 크랙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장시간 2개 핀 접합됐죠. 2개 핀 접합과
나머지는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교정한 것 같아요. 접합한 핀이 요 핀 접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핀이 접합됐어. 접합 핀이 2개입니다. 뭐 아까 틀에는 다 맞춰서 확인했거든요. 접합된 핀도 요 볼 사이즈 안에 다 들어가지죠. 이렇게 되면 위치는 다 맞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소켓 가이드거든요. 그리고 살짝 얹어서 들어가주면 AM4 소켓에는 정품과, 그러니까 새 제품과 동일하게 들어가진다 보시면 돼요. 이상 없이 핀은 잘 됐습니다. 소켓에 한번 꽂아 볼게요. 여기 삼각형 있죠, 삼각형? 여기에 이제 CPU 삼각형. 여기 1번 핀 맞추셔서 이렇게 얹으면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갔죠? 들뜸없이 다 정상치고 다 됐어. 이렇게 되면 일단 CPU는 끝난 겁니다. CPU 작업은 끝났고, 이제 메인보드가 남았겠죠. 메인보드는 제가 잠시 휴식을 좀 취하고요. 메인보드 점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핀을 조금 점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핀들이. 그래도 최대한 접점이 잘 되게끔 조금씩만 교정해서 CPU 장착해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쇠핀처럼 딱 똑같이 각을 맞출 수는 없지만 CPU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사이에 들어가서 레버가 밀리면 여기 다 꼽히게 되어 있거든요. 좀 틀어진 핀들은 최대한 이렇게 좀 더 모아서 접점만 조금 더 잘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지금 교정한 핀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CPU가 접점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켓에 선물이 좀 묻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크게 제거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레버 장착하실 때는 요거 중간에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틀에 맞춰서 꼽아 주시면 돼요. 들어갔죠? 이제 안쪽에 핀들이 이렇게 다 보이면 돼요. 이렇게 다 내리면 안 보이고 전체 개방에도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밀면 저 사이에 CPU 핀이 다 꼽히면서 접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전체 접점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다른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육안상 다른 문제가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해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잘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뭐 또 수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면 우선 잘 이동해서 CPU 장착해야 되겠죠. 장착 전에 이 상태에서 접점 부활제를 조금 뿌려 줄게요. 그리고 각 교정해 놓은 CPU 있죠. 그래서 장착하실 때는 레버를 최대한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삼각형 표시
CPU에도 삼각형 표시. 예, 여기 맞추셔서 살짝 올리면 예, 이렇게 딱 흐르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사면이 뭐 덜 뜨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덜 뜬 거 없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테스트를 이제 해보고 촬영 마지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시간이 오늘은 뭐 새벽은 아닌데 11시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빨리 테스트를 하고 한번 찍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장착이 잘 됐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객님 M.2가 꼽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쪽 일단 OS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M.2는 조금 제거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팅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이것도 볼트를 너무 세게 잠가 놓으셨네. 이렇게 세게 안 잠그셔도 됩니다. 살짝만 잠가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도 방열판이 딱 붙어서 앞으로 약간 밀어서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방열판이 붙어 있으면. 이것도 너무 세게 붙어 있으면 이게 메모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잠시 이렇게 제거해 두도록 하고요. 자, 우선 메모리는 하나만 꼽아서 부팅 화면 들어오는 거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풀뱅크 꼽아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키고 저는 한번 키보드를 할게요. 전류량이 이제 뭐 2A, 4A 이렇게 튀면 준비된 거예요. 부팅 됐죠. 네, 요거는 CPU가 지금 뺐다 장착해서 그런 거고요. 네, 메모리 지금 하나 인식됐어요. 됐고 CPU는 정상적으로 인식이 다 됐고요. 일단 끄고 메모리를 풀뱅크로 다 치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CPU 접점이 안 맞으면 메모리라든지 뭐 오디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됐어요. 네, 메모리 풀뱅크 인식 다 됐고요. 뭐 기본적인 거 다 됐네요. 인식 다 됐죠. 메모리도 풀뱅크 인식됐어요. 이제 윈도우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메모리가 다 사용이 가능한지부터 CPU 기능들 기본적인 것들 쭉 테스트를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웬만하면 뭐 다른 문제 없으면 메인보드에 다른 결함이 없으면 잘 될 겁니다. 좀 끄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트 SSD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하드웨어를 새로 이제 좀 정보를 읽어 드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다 되고 나면 다시 마무리 테스트 하는 거를 찍어 봐야 되겠죠.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부팅이 되고 나면 다시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부팅이 다 됐고요. CPU 정보 여기 다 물고 왔어요. 그렇죠? 메모리 정보, 메모리 듀얼 채널 구성됐고요. 램 슬롯 다 인식 다 됐어요. 그렇죠? CPU도 지금 8코어 16스레드죠. 다 됐고, 등록 정보에 보시면 이제 정보 여기 예약된 게 없죠. 네, 실 32기가, 8기가 지금 4개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인식 다 됐어요. 이제 뭐 기본 에이징 테스트만 쭉 해보면 돼요. 그게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서 뭐 전체적인 그 메인보드 기능 테스트, 뭐 CPU라든지 이런 거 테스트를 쭉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네벤치랑 뭐 리얼벤치나 기타 이런 것들 도와주는 프로그램들 몇 개를 돌려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테스트는 지금 한 번씩 다 돌려봤어요. 기능들, 오디오, 뭐 메모리, 뭐 기타 기능들 다 이상 없어 보이고요. 블러드를 한번 시켜볼까요? 끝으로 다 올라가죠. 오퍼와 다 올라가고요. 뭐 최고 식기 온도는 68도까지 찍었네요. 찍었는데 지금 요게 실내 온도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인보드 뒤쪽 전원부 쪽 온도예요. 제가 밑에 온도 계절을 달아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수통 물 온도, 그다음에 하나는 라디에이터 쪽 온도. 이건 동일하죠. 이게 이제 수통의 수온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무뽑기 했을 때 조금 대처하는 방법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무뽑기를 하시거나 하면 조금 더 2차적인 충격이 없도록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뭐 또 다른 게 있으면 기회가 되면 촬영해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